배당주 때문에 ISA 계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번외로 지금 채권 사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앤리치 영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한 개의 주식 계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배당주, ETF, 하다못해 채권 ETF까지 밀어놓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나야. 살짝 찔렸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시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세금은 아끼고 수익률을 높이고 내 연금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 계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산 계좌별로 어떤 주식도 어떤 ETF를 넣으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대로 넣어둬야 관리도 쉽고 수익금 관리도 쉽고 인출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지율이 가장 높은 게 연금저축펀드라고 합니다. 바로 목돈 때문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아시다시피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수익금은 인출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신이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마이너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저는 목돈이 들어가기 시기 전인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을 토해내라가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소득은 아직은 적고 소비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하기보다는 그 돈을 효과적으로 굴리고 모으고 저축하는 데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계좌, 이미 연금저축펀드가 있는 분들도 만드셔도 돼요. 바로 ISA 계좌인데요. 이 계좌의 경우는 목돈 굴리기 용으로 제격입니다. 3년 동안 납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간 절대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의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떼어요. 사실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3년 만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내 주식이 5배, 10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 배당주 때문에 ISA 계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배당에는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15.4%라는 적지 않은 수의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ISA 안에서 배당주를 샀을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0원. 네, 비과세입니다. 물론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후부터 200만 원 이후 22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당 가지고 200만 원 넘기기 힘들어요. 포스코 200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삼성전자 700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부자야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배당에 대해서 15.4%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다른 배당주를 따로 모으시려는 분들에게는 ISA 계좌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 5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배당주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있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 연봉이 5천만 원이 언더다, 당장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서민용으로 가입해두면 언젠가는 내가 배당주를 살 일이 있거나 혹은 적립식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연마다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총 1억 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목돈으로 딱 알맞은 액수잖아요. 어차피 인출도 3년 동안 안 되는 거 열심히 납입해서 내가 1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하시는 사회초년생 분들께 추천드리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단점이 미국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ETF는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20대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ETF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게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고, 더 좋은 거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투자하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런 걸 계속 트래킹 하듯이 따라가야 공부가 되는 거지, ETF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종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냥 업종을 믿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용도가 되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불리는 그런 용도에서는 저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기 좋은 주식은 저는 한국
한국 우량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당 기능이 있는 한 배당이 3%에서 4% 정도 주는 한국 우량주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떠오르는 건 한 삼성전자하고 앞서 말했던 포스코 홀딩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배당도 좋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우량한 주식이 무엇이 있을까 자꾸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내가 소득이 많아졌어요. 지켜야 할 가정도 생겼고 이미 주택을 마련하면서 차를 마련하면서 목돈도 썼어. 그럼 이때부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도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서 돈 나갈 때가 크지 않은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학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돈이 나갈 때가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자동적으로 내 노후를 위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아야지 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내 노후를 대비해 놓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때부터 연금저축펀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산 분배 전략에 굉장히 필요한데요. 즉 자산군의 성격을 다르게 배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50%를 안정자산, 그러면 30%를 위험자산, 나머지 20%는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게 좋고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자산은 국채나 회사채, 달러 선물같이 변동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원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자산은 지수 ETF,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혹은 S&P에 투자하는 지수 ETF가 되겠죠. 근데 연금저축펀드도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가 안 돼요. 하지만 이미 국내 많은 ETF 중에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한국 지수 ETF로 하셔도 되는데 글쎄요. 단기 전으로 보면 물론 코스피도 코덱스 200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천문학적인 자산이 몰리는 그런 미국이나 S&P ETF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만약에 내가 재산을 물려주면 90%는 인덱스 펀드에 10%는 국채에 두고 냅둬라 라고 했을 정도로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테마 ETF를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긴 됩니다. 제일 성장 업종인 반도체 ETF나 2차전지 ETF를 해도 되는데 저는 구태여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테마 ETF를 연금저축펀드에 꾸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금저축펀드의 핵심은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해요. 이게 올라가면 다른 건 내려가니까 올라간 만큼 자르고 다시 이걸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테마 ETF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타이거 전기차 ETF 추천드렸을 때 정말 빠르게 한 80%까지 올라가지고 이거를 리밸런싱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연금저축펀드는 사고팔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수익금을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더 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있는 업종 ETF 하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지수 ETF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연금저축 펀드 안에 넣으면 좋을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리뉴얼 하긴 해야 돼. 한번 참고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지금 채권 사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금리가 정점에 다 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사실 금리가 정점에 다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정점이면 채권 가격은 그만큼 하락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기조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채권 가격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안정자산으로 사놓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계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실전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절대 신용, 미수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가진 현금 이내에서요.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혹은 관심 있게 보던 성장 주식을 사고 팔고 아니면 또 모아 가보면서 실력을 계속 기를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주식계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ISA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미국 주식 못 샀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계좌에서는 그냥 해외 주식, 미국 주식만 계속 모아가도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좀 세금이 셉니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그 이상부터 거의 23%에 달하는 세금이 붙거든요. 하지만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보다 내가 수익이 더 높으면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내 우량주나 배당주는 ISA 계좌로 관리하고 그리고 연금 탐억을 안정적인 ETF는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일 배팅 계좌는 증권 계좌, 주식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개 계좌 모두 막 PT
틱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 게임 롤에서도 서로 각자 역할이 다르듯이 이 계좌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ISA 계좌는 목돈 만들고 정말 절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연금저축펀드는 정부에서 개인연금을 좀 더 촉진시키고자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연금을 타 먹을 때까지 굴릴 수 있는 그런 계좌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습니다. 40%가량이에요. 즉 내가 은퇴 이전의 소득을 은퇴 이후의 연금이 40%밖에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엔 100만 원 썼으면 은퇴 이후에는 40만 원밖에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미리미리 만들어라.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 많이 넣어줄게 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고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 나눈다면 여러분도 효과적으로 자산을 또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영일리치 채널도 점점 0이라는 말을 쓰기가 살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있어서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 연말부터 연금저축 펀드를 제대로 시작해 볼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또 어떤 걸 투자했고 과정이 어떻게 나가 있는지 공유하고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와 비슷한 동년배이신 분들이 해나갔으면 좋겠고, 소박한 꿈이 있다면 30년 뒤에 야, 나 연금저축펀드 이만큼 모았지롱, 나 이걸로 개인연금 탈 거지롱 하는 영상 만들어서 그때 20대 30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영앤리치에서 오이든 리치도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 안녕.